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에 특화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한번 쫙 돌이켜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왜 그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3년여 동안 경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런 차트입니다.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려왔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이고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5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리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있고 등치도 있는 회사죠. 그리고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당 카메라 모듈이 10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뜻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MC넥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MC넥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주 요만한 그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술을 배경으로 이만한 그러니까 자동차용, 전장용 이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쓰이는 렌즈는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렌즈는 유리 렌즈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는 국내에서 이 LG 이노텍이 1등이고 삼성전기가 2등이고 그 이어서 3등이 MC넥스입니다. 그런데 MC넥스는 주로 납품하는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즉 삼성전기와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이 유리 렌즈를 이용한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MC넥스가 기술적으로 축적된 기술도 많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3단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3단계 자율주행부터 카메라가 기존의 4개, 5개 중에서 이제 그 더블인 자동차용 그 카메라 모듈이 10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대, 자동차 한 대에 카메라 모듈이 10개가 들어가면 기존에 MC넥스가 벌어들인 수익에 그냥 자체적으로 더블이 된다는 소리죠. 실제로 MC넥스는 지금 매출 규모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향후 5년 안으로 이게 1조 5천억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10년 안에 자동차 전장 쪽에 이런 카메라 모듈을 늘려가면서 10년 안에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 전장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이 카메라 모듈 쪽은 거의 포화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중에 그 모델 중에 성공한, 즉 전 세계 글로벌리 히트친 모델명이 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죠? 히트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규모의 경제로서 어느 정도 이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히트작을 새로 내놓지는 못하고 평년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모델별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성장성이 없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계속 추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MC넥스 같은 경우도 고민이 깊어지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 속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량용 이 주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이 3단계 자율주행을 어떻게든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MC넥스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동차 전장용 그 카메라 모듈 수량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량을 지금 1조 원대에서 1조 5천억, 2조 원으로 키워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 매수가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보시고 이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MC넥스는 말 그대로 3단계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목표가라는 거, 즉 이 MC넥스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인지를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이 MC넥스가 수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성장을 한다는 거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 한 2년 동안 좀 평작을 달리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해서 좀 그 보기에 아리까리하긴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게 의외로 대기업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핵심 자회사이기도 하고 현대차 그룹의 3단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가장 주체적인 기업입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이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모든 그룹의 모든 강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중심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중심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향후 현대차와 기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전기차를 만든다면 그 전기차 위에 소프트웨어로 포팅이 되는 기술을 이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라고 부르는데요. 이것과 로봇을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로봇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엔비디아와 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하는 것은 이게 3단계 자율주행에서 밝혀진 현대차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실제로 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할 때 이 현대오토에버가 주된 그 사업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의 남양연구소도 여기서 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의 그 핵심적인 기술은 현대오토에버가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특히 현대오토에버에는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 7.33%를 갖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지분이죠. 그리고 최대주 이 최대주 쪽은 전체 지분의 75%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0몇 %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14만 2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만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오토에버는 말 그대로 이 최대주 지분이 75%나 달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기만은 바로 품절주가 돼버릴 수 있어요. 품절주가 뭔지는 아시죠? 시장에서 사고 싶어도 주식이 없어서 못 사는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한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한번 캐스터분한테 갔다가 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략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알아봤는데요. 공략 종목들 매번 이렇게 잘 들고 와주시고 성공률도 꽤나 높으신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바로 들어와야겠죠.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링크 뜨니까요. 링크 타고 바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기본부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매번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만큼 이제 수요일 외에도 다른 시간들에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차트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엔드 유저인 이런 장비를 사다 쓰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 실적이 같이 줄어들면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용 그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장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자율 이동 로봇이나 자율 이송 로봇, 이 물류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물류 로봇들을 갖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코인테크라는 회사죠. 코인테크는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 유저들이 발주를 줘야만 이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 공장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그 공장을 원하는 그러니까 발주를 준 쪽에서 원하는 쪽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양산까지 해서 이게 수율이 나온다는 확인까지 시켜줘야만 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테크도 스마트 팩토리 무인 이송 로봇 같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들을 개발해서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발주를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가 이 2차 전지 쪽에 특화돼서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 AM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개발해서 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공장들은 이 코인테크 쪽의 공장, 이 자동화, 이 기술이 들어가서 만든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런 장비 회사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3분기부터 양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전고체 배터리 공정 장비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코인테크는 단순히 장비 회사라는 그 인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회사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양극재 소재, LFP 배터리의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소재 회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는 매수가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3,500원을 감안해 보시고 목표가를 일단 25,000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스탑했던 그 2년 된 투자가 올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실제로 지금 주가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신규로 이 수주받는 수주량도 늘어나고 또 기존에 받았던 수주를 쳐내면서 이 잔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번에 3분기부터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 소재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호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지금 바닥 가격에서 밀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길게 보시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할 때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얼마에 맞추고 어느 정도의 수량을 확보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코인테크는 기본적 분석으로 사볼 만한 회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코인테크에 한번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개인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